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그 전에 아까 우리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었다 그랬잖아. 나라의 문호를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지.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나라의 문호를 닫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요게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한 문제 이상이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기할 준비 되셨나요? 아, 카트 져가지고 대답 안 하는 거 봐. 삐져가지고. 자. 위정 척사 운동입니다. 위정 척사 운동. 민구야. 뭐라고 중얼거렸었던 거야, 방금? 어? 자, 위정척사 운동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외세를 견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연도별로 1860년, 1870년. 아, 수업 중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방금 전에 카트라이더 했던 거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 영상 사이에다 딱 넣어놔야지 보는 우빈이가 즐겁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치? 여러분들의 장렬하게 패배하는 장면을 즐겁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 자, 1860년대에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아니었어? 그치? 흥선대원군의 이 쇄국 정치를 뒷받침해주던 이들이 있어. 여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주전 척하론이야. 전쟁을 주장하고 화친을 배척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1866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론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요까지 일어났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나라의 문호를 닫아야 된다. 이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치를 뒷받침해줬었던 이들.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항로 선생님은 3살 때 첨자문을 다 외웠다고 할 정도야, 얘들아. 굉장히 뛰어나지, 그치? 이항로와 기정진. 뭐에 반대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통상수교를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이 시발점부터 만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반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통상 반대 운동.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치에 뒷받침이 되어 주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반대 정책에 뒷받침이 되었다. 정책에 뒷받침이 되었다. 자, 그리고 1870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70년에는 커다란 사건이 하나 있었어. 우리가 뭘 체결했었다 그랬지, 민구야? 우리 1870년대 체결했었던 조약, 무슨 조약 있다 그랬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됐나요? 무슨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조약이 체결이 됐을까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지. 수업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아시겠죠? 쉬는 시간 끝났어. 알았지? 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었던 시기에 이때 외랑
서양 세력들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개항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외양 일체론을 주장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흥선대원군 하야상수를 올렸었던 인물이었는데요. 면함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은 또 이항로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익현은 절대 우리 항구 열어선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개항 반대 운동을 주도했었다. 개항 반대 운동. 그러면 1880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거야. 김홍집이 2차 소신사로 파견되었었던 김홍집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 황준원의 황준현. 바로 그렇지,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었잖아.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미국이랑도 앞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선비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어찌 이름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나라랑 같이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인이 된 건 조선 책략. 미국이랑 수교해서는 안 된다. 두 인물이 있어요. 이만손과 홍제학입니다.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와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이만손의 이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생들이 같이 해서 선비들이 같이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전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홍제학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만원척사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의 1만 만자 많은 이 백성들의 말이 척사 들리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상소문이었거든요.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는 영남 유생들이 함께 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러시아랑 원래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원래 우리는 서로 볼일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갑자기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판 모르는 오랑캐 놈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라고 이야기했었다면은 만원척사소의 내용은 뭐냐면 전하 눈이 안 보이세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안 보이시는 거죠. 전하, 귀가 없으시지요. 귀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이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되게 세지 않아? 만약에 재영이가 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네, 죽었어요. 바로 능지처참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홍제학. 요 인물도 이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1860년, 70년, 80년까지 이렇게 위정척사 운동, 어떤 성격의 운동이었었는지 개화 반대 운동, 시기별과 인물별로 어떤 운동이 주도되었는지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부터는요 80년대의 모습을 볼 거예요. 80년대 커다랬던 사건들은 무엇이냐면 일단 조미 수호 통상조약 체결하고, 그리고 우리 청나라로도 사절단을 파견을 했었어. 영선사도 파견을 하고, 82년도에 이모군란도 일어나고, 이모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84년에 갑신 정변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두 가지 포인트 짚고 다음 시간에는 90년도와 일제감정기로 들어가는 파트 이렇게 쓱 나가볼 것인데, 보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고, 망포중학교에서는 갑신정변까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 부분
중학생 친구들도 다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쵸? 얘들아, 민비 세력들, 그러니까 민씨 가문들은 개화를 해야 된다야, 말아야 된다야? 명성황후. 개화를 하자는 파였고, 흥선대원군은 반대였지. 개화하면 안 된다.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문호를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자, 그랬었던 이제 민비 세력들이 보수파랑도 갈등을 빚었었던 시기였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졌었을 때 82년도 이모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킨다. 첫 번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단 일본으로 너무 많은 무엇이 유출돼?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들아. 일본으로 다량의 미곡들, 양곡이 유출이 됩니다. 우리의 곡식, 조선의 쌀 이런 것들이 곡물이 대량으로 유출이 되죠. 그러면 하층민들, 농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쌀값이 폭등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쌀이 귀해지는 것이니까 쌀값이 폭등하고 하층민의 삶은 더 고단해지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명성황후를 비롯했었던 민씨 세력은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개화파였어. 자, 그래서 민씨 세력, 개화파와 보수파가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 중앙군 제도, 무슨 군이라 그래, 어떻게 개편했다 그랬어? 조선 후기에 중앙군 제도. 맞아, 오군영이라 그랬었잖아. 원래는 오위라고 했었던 중앙군 체제를 오군영으로 이제 개편을 한다 그랬었죠. 그쵸? 근데 이 오군영을 또 개편을 해. 이영으로. 축소를 시키는 거야.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축소를 시키게 되면서 그럼 일자리를 잃게 된 실업 군인, 실직하는 군인들의 수도 어떻게 됐겠어? 늘어났겠지. 실직 군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올바르지 않잖아. 뭔가 잘못됐지, 그치? 자, 이러한 상황의 세 번째,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세 번째 배경은 무엇이었었냐면 신식군대. 우리가 이 영선사를 통해 가지고 기기창을 만들거든. 기기창은 근대식 군수물자 이 무기 공장이야, 얘들아. 그리고 신식군대는 일본 군들이 야, 요즘은 근대식으로 다들 군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 하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게 돼. 근데 이 신식군대와 무의영, 장어영과 같은 구식군대는 차별을 하는 거지. 구식군대가 차별을 받는다. 어떻게 차별을 했냐면 신식군대 별기군은요, 옷도 다 새 옷. 여러분들 교복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학교를 입학했는데 교복을 학교에서 준다고 생각해봐. 한 진짜 15년 대물림된 꼬질꼬질한 이 교복을 받는 거랑 새롭게 빳빳한 옷 받는 거랑 뭐가 더 좋아? 당연히 새 옷이 좋잖아. 이 신식군대 별기군은 다 새 옷에다가 새로운 이제 모자도 있고 무기 총도 이렇게 메고 딱 이렇게 가만히 차려 서 있기만 해도 엄청 멋있는데 구식군대는요 다 옛날 건데 바꿔주지도 않는 거야. 여기서부터 차별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신식군대 별기군은 따박따박 맞춰가지고 월급도 주고 심지어는 보너스까지 줬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도 뭐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구식군대는 놀랍게도 월급이 13개월을 밀려요. 야, 이 월급 사실 한 달만 밀려도 진짜 생계에 지장이 생겨. 근데 월급이 13개월이 밀린다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 이모년의 군대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월급이 밀려서 일어난 건 아니고 당시에 이제 민겸호라고 하는 선해청을 담당하는 이제 군인들의 월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 무희형 장어형 월급이 좀 밀렸다고 알았다 이번에 쌀값 올랐다 그랬잖아 너네들 못 받았었던 임금 다 쌀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쌀 구하기 힘들었던 상황인데 쌀로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을 준다고 하니까 한 푼도 떼먹지 말고 주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그 사건이 선해청 도봉소 사건이야. 선해청 도봉소 사건. 자, 이 선해청 도봉소 사건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이 90군데 애들 월급 못 준 거 쌀로 주기로 했으니까 창리야. 자, 창리를 시켜서 민겸호가 하급 관리 창리를 시켜가지고 이들의 월급을 딱 이렇게 안에 넣어놓으라 그래. 쌀 포대 안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가져갈 수 있지. 포대 안에 잘 분배를 해서 넣어놓거라. 응 하고 이제 가요. 근데 창리가 여기에서 개인의 배를 불리려고 그러면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남의 월급에 손을 대는 짓을 해버리지. 쌀을 반만 넣고 그 나머지는 모래나 아니면 쌀이 얘들아 벼가 앞에 이렇게 덮고 있는 껍질 있잖아. 그치? 그걸 이제 우리가 겨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껴가지고 쌀이랑 섞어버린 거야. 양을 더 불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갔을 때는 묵직하구만 하고 이렇게 집에 가져가서 딱 풀러보니까 어머 웬걸? 쌀이랑 모래가 섞여 있네? 이거 싸우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모래랑 쌀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90군대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죠. 90군데의 봉기. 90군데만 봉기를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시 살기 힘들었었던 사층민들, 농민들도 같이 담당을 해가지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급료를 담당하던 결을 섞은 창리를 구타하죠. 창리만 구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담당자였었던 민겸호의 집을 쳐들어가게 되고 민겸호를 비롯했었던 고관들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민겸호와 고관의 집 습격해서 민겸호는 살해에 당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선생님이 한 학생만 너무 예뻐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막 재영이는 막 엄격하게 야 너 숙제 안 해왔어? 미쳤어? 정신 나갔지? 너 부모님한테 전화드려야겠다. 막 이러는데 똑같이 민구는 숙제도 안 해오고 지가 하는데 우리 민구는 그럴 수 있죠. 민구 괜찮아요. 숙제 안 해올 수 있어요. 수업 중에 다리 그렇게 마음껏 떨어도 돼. 수업 시간에 웃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마음껏 웃어도 돼. 하품해도 돼. 자도 돼. 막 이래. 그러면 여러분들 재영이 입장에서 물론 나도 싫겠지만 차별하는 나도 싫겠지만 누가 싫어질까? 민구가 엄청 싫어지겠지. 맞아, 정답이야. 너가 싫어지겠지. 민구가 싫어지게 될 거야. 마찬가지지. 지금 90군데가 누구랑 비교가 됐어? 신식군대 별기군이랑 비교가 됐잖아. 그래서 별기군을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 공사관도 침입을 했고 습격을 했고 그리고 별기군도 이제 침입을 했습니다. 별기군 병영 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별기군 교관이면은 청나라 사람이겠어, 일본 사람이겠어? 일본 사람이겠지. 일본 사람이었었던 호리모토 레이조를 살해하게 됩니다. 호리모토 레이조 일본인 교관, 별기군 교관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살해하게 되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일이 커지게 되고 이들은 또 어디를 찾아가냐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대원군 나와 보시오. 무슨 일이 있느냐? 대원군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찌 대원군께서는 이런 초야에 묻혀 계십니까? 대원군의 아드님께서는 아직 국정을 운영하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원군께서 다시 집권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겠냐, 대원군 입장에서는. 그치?
여러분들 입장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이제 몇몇 애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 너무 별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퇴직을 하게 됐어. 나 이제 안 해.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몇 년째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년쯤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선생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하면서 학생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들아 믿고 있었다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니 진짜? 근데 바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역시 나밖에 없지? 가자.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들 못들 하는 겐가? 아니세, 빨리 돌아가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원군, 우리에겐 대원군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은 망해버릴 것이에요. 하니까 대원군이, 그래! 어쩔 수 없다. 나라를 위해서지. 가자!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재집권.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게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 기무하문이라고 하는 개화 정책 담당 기구를 없애버리고 별기군도 폐지를 하고 이형으로 개편되었었던 군사 조직을 다시 5군형 체제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큰일 났다. 명성황후 민비가 이대로 또 흥선대원군한테 정권 빼앗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민씨가 가짜국장을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큰일이 났어! 해가지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민씨 일파가 김윤식을 통해서 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 청나라는 쌤이 아까 이야기했지. 청나라는 이미 마음에 2,000원 정립했다고. 천원은 조선의 종주권을 부인했었던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서. 두 번째는 국기 만들었잖아. 그치? 야, 이제 국기가 필요해, 조선아. 너네 청나라의 속국이니까 용기 만들어보는 거 어때? 라고 이야기했는데, 싫은데? 했을 때 2,000원 적립했다고. 자, 그래서 청나라는 기다리고 있었어. 역시 조선 우리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청군의 출병. 청군이 출병을 하게 되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합니다. 아시겠죠?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앞으로